판정을 받을 때까지 부당노동 구제 신청을 해서 제한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한할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적어도 판결은 확정이 돼야 우리는 그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다른 건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여기서는 유독 중앙노동위의 제10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거와 똑같이 법률 해석을 하고자 하자면 그냥 대부분 확정 판결 때까지 지위 보장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꿨으면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뭐 단체 행동을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노동쟁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동쟁의 조항이 결국은 이제 노동쟁의라는 것은 그냥 분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서로 이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근데 이 개념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또 쟁의행위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한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노동부도 그렇고 또 법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섭 대상을 넓히고 쟁의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손을 안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97년도에 전면적인 노동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전에는 이제 13조를 한번 보시죠. 현행법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이치 이렇게 바꿔놨죠. 근데 예전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이치라고 해서 예전에는 결정이 아닌 그냥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이치 뭐 이익 분쟁이든 권리 분쟁이든 뭐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다툼이든 단체적 이행을 둘러싼 다툼이든 이런 것들이 교섭 대상이 되고 또 파업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가 이걸 확 줄여버렸습니다. 꼭 법원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법원이 아무리 판결해도 안 한다고 배짱 내면 그만이던데 그러면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죠. 왜? 노사관계는 노사 자체가 우선적인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쟁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노동조합의 원래 정의 개념 취지에 맞도록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개정안을 변경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폐쇄입니다. 그죠? 근데 원래 직장 폐쇄라는 것은 쟁의권이 아닙니다. 파업권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용자는 이미 자신의 재산권,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 다 포용하고 노동자를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직장 폐쇄라는 권한까지 줘버립니다. 이러면 단체 행동권을 파괴시키는 공격 무기를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이 잘못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법 공부할 때 사용제의 대항 수단이라는 것은 방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저한 불경이 발생할 때 마지막으로 요것만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빼낼 수 있는 카드로 사용돼야지 지금처럼 뭐 파업 선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찬반 투표 해가지고 간담회 한 2시간 하고 집에 업무 복귀했더니 갑자기 직장 폐쇄해놓고 직장 폐쇄가 무슨 공장 문 걸어 잠그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또 지금 오도돼가지고 희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 직장 폐쇄라는 것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거죠. 뭐 이 사람은 파업하고 이 사람은 파업 안 하고 전체적으로 공장에 일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차피 일 안 되면 내가 임금을 지급할 것까지 해야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직장 폐쇄 개념을 준 거지. 공장 문 닫아 걸고 용역 해가지고 공장 쫓아내고 원래 그게 주인 누군데요? 용역입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개념을 설정하고 있고 쫓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공장 문 닫아버리지 뭐하러 계속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직장 폐쇄를 마치 그 파업권하고 동등하게 개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 규정이다. 그래서 쟁의 개념에서 삭제해야 된다. 어제 보니까 직장 폐쇄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훨씬 그게 더 진전된 아닌데 그걸 참조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쟁의 하면 제가 2003년 뭐 계속 봤는데요. 발전노조, 철도노조, 뭐 유성기업, KC, 또 쌍용자동차
파업만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선배 가압류가 완전히 사용자의 권리인 것처럼 통과해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도 그냥 꼭 하면 다 쉽게 인정을 해줘버리는 형태가 돼서 사실은 노동조합 하려고 그러면 집안의 폐가망신 할 각오를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집요하게 문을 걸어지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헌법으로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져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미 우리는 19세 20기의 세기를 통해서 서구 유럽에서 어떻게 단결권을 보장할 것이냐에 가장 무심했던 부분이 이 민사책임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에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제가 이 발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 법이 그 민사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쟁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여기 앞에 딱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이 법에 의한. 이 법에 의한이 뭐냐? 이 법을 안 지킨, 절차를 안 지키거나 하면 전부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 면책 규정이라는 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같이 정부가 그 목적의, 파업의 목적조차 공기업 민영화 반대 슬로건 내걸었다 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공기업 민영화 선진화에 그 안에 내용 다 들어가 봤더니 인원조를 줄여버리고 비용 줄이고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슬로건을 던졌으니까 나도 슬로건을 대응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단체 계약을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거냐? 그럼 계약하지 마라. 이걸 싸움을 하는데 슬로건 그렇게 그렇다고 불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될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게다가 하여튼 실현 보조인까지 다 걸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 목숨을 던졌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도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압류는 더 가혹하죠. 제가 지금도 그런데 보통은 이게 연대 책임으로 가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천만 원 물론이고 수억, 수십억. 제가 발전노 줄 때 한 개인에게 102억까지 가압류가 걸리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죽어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18쪽에 보시면 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법의 규정에 반한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논거를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을 보장했을 때 우리 헌법이 그 단체 행동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딜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파괴나 폭력행위를 하면 그것은 헌법적으로 반하겠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기본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노조법 제5조 뭐라고 되어 있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말은 대단히 좋죠. 그죠? 근데 뒤에 가보면 반리제를 두고 그걸 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이주노조 수립신고를 했더니 불법 체류자 아니냐를 심사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냐, 노조법상 근로자하고 뭔 관계입니까?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어요. 언제 노동조합을 허가제로 운영하라고, 자격심사제로 운영하라고 합니까? 그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리제도를 잘 보면 그러한 단서를 두고 있어요. 노동조합법 제2조 사고라 결격사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봐라 이걸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심사하고 허가를 하려고 해요. 없애버려야죠. 네. 그래서 저는 반려를 폐지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되는데 그것도 좀 너무 나갔다 생각되면 그냥 형식적인 심사에 끝이야 된다. 이게 ILO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과 설립 신고서 두 가지만 심사하도록 딱 제한하면 좋겠다. 이번 발의안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다른 게 더 많던데 사실은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까지 끊으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빠져있죠. 어떤 거냐면 그 사내 하층 노동자들이나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그냥 근로계약 고용이 도급계약 명목상 도급계약 해지시켜요. 이게 사실은 이번 발의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서로 이 역할 분장을 하다가 그게 좀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또 하나 이게 이제 묻혀 있는 겁니다. 필수유지. 필수유지라는 건 사실은 이게 그 이제 문제가 굉장히 공익적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뭐 병원도 있고 또 가스, 전기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생활, 특히 이제 안전, 뭐 생명 이런 데 관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스 안 나오고 겨울에 안 나오면 어떻게 어려 죽죠. 이런 게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것이 좀 최소한의 부분을 공익과 제휴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를 고민해서 도입했다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걸 보니까 철도노조 운영 수준 80%, 가스 발전 100%, 그다음 병원 합의한 거 보니까 그것도 뭐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저 항공에서 국제선 80%. 그럼 제기를 하나 말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ILO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하되 최소 유지 업무를 하되 비효과적인 파업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효과적인 파업이 안 된다. 자, 100% 유지하도록 했어요. 파업 100날 하면 뭐합니까? 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임금 못 받고. 그게 무슨 조합입니까? 그런 시기에 운영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직권중재 같으면 그냥 같이 파업해버리고 간부 구속되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되죠. 근데 이 필수유지 업무는 바로 필수유지 업무에 지정된 근로자들이, 그 노동자들이 바로 처벌받고 바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꼼짝 달성을 못해요. 예전에는 그냥 노동자의 간부가 그냥 결의하는데 좋아 내가 간부 갈 거야 하면 돼. 돈 뜨면 되잖아요.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후퇴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필수유지 업무를 좀 대체하자. 그래도 이걸 완전히 없애자고 하면 기술초풍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최소유지 업무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뽑아보니까 잘 이제 제안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석유정제사 석유회사 그 파업 못하게 해주면 누가 더 그럴 겁니까? 솔직히 그죠? 이거 석유회사 많잖아요. 경쟁하고 있어. 한 석유회사가 파업한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의 사용자의 그 이익을 이 법으로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까? 경쟁하도록. 하나 파업할 때 다른 데 못하는데 좀 돈 벌게 놔두면 되지. 그죠? 그래서 오늘 딱 제가 해보니까 뭐 수도 전기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전화 중에 뭐 어디요? 항공도 사실은 여러 취업하고 있고 또 항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제죠. 관제. 비행기가 또 들어오는데 관제가 그냥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안 했죠.